46쪽에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뭐 이런 부분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칸 채우는 거 있는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원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데 원자 중심에 양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위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원자는 원자핵이 띠는 양전하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음전하의 총량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그 다음에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온인데,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은 양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얘는 양이온이 됩니다. 4번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으면은 전자가 더 많아져서 음전하를 띱니다.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그리고 또 음이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 암석은 이제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암 광물은 원래 광물이 되게 많아요. 뭐 몇만 종 있고 막 이런데 그 중에 몇만은 아닌가? 3,000종 정도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특히 많은 애들을 조암 광물이라고 해요. 주된 광물. 그래서 석영, 장석, 이게 판 모양이고 쪼개지는 거는 흑운모라고 있습니다.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등이 있어요. 주된 암석 그 광물 중에 석영은 그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쪼개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깨진다라고 해요. 깨짐. 석영은 이렇게 일정하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불규칙적으로 깨지고요. 육각기둥 모양이고,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고, 그 다음에 흑운모는 판 모양이고, 각섬석은 긴 기둥 모양, 뭐 이런 광물이 있다라는 거지. 휘석은 짧은 기둥 모양, 감남석은 짧은 기둥 모양, 뭐 이런 광물이 있습니다. 그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 원소 전체에, 근데 이런 애들이 주로 규산염 광물이야. 규산염 광물.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SiO2니까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은 전 지구적으로는 제일 많지만 지각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은 원소라고 하고,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해요. 원소는 기본적인 성분, 종류를 말하는 거, 종류. 근데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 알갱이, 기본 입자, 이런 거는 원자. 원자는 그냥 한 개 한 개를 말하는 거고요. 원소는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원소는 약 110종류, 약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118종이 있는 겁니다. 지금 118종. 주기율표상에 118번까지만 있어요. 지금은. 뭐 더 핵융합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119번을 누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금방 소멸되고 이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만들 필요는 없고, 한 118종이 최대야. 더 이상 뭐 만들 필요는 사실 없고,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원소는 NO 이렇게 쓰는데 질소는 실제로 존재할 때는 N2로 존재를. N2 질소는, 산소는 O2로 존재해요. 이렇게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얘가 78% 정도 되고 얘가 2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구는 철이 제일 많습니다. 철, 산소, 규소 요렇게 많고 지각에는 산소가 많고요. 생명체는 한 70% 정도가 물로 돼 있어요. 물. 근데 물에 산소가 원자량이 16이고 수소는 1이야. 그럼 이제 1대 8이거든요. 그럼 질량비로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유기물들 뭐 근육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이런 애들은 탄소화합물로 돼 있어요. 탄소화합물. 산소가 많은 이유는 물 때문에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주요 성분이고, 수소, 이런 질소, 이런 애들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아무튼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룬다,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원소들이 이제 결합해서 물질을 이루는데,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속인 애랑 금속이 아닌 애. 금속인 애랑 금속이 아닌 애들로 나눌 수가 있다. 금속 원소의 특징, 특유의 광택이 있다.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게 광택이야, 광택. 광택이 있고,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자유전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요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대부분 고체입니다. 단 수은만 액체. 그래서 금속이 철, 알루미늄, 금 이런 게 있죠. 금은 여기 좀 금빛 나는 거 있지, 여기. 이게 진짜 금이에요. 금들이 있습니다. 이거 회로기판을 모아다가 이제 금 추출하고 이럴 수도 있고, 여기 금빛 나는 게 있지. 이게 진짜 금입니다. 회로기판에도 쓰입니다. 물론 이제 귀금속에도 쓰이겠지만, 알루미늄은 좀 가벼운 음식 용기 만드는 데서 쓰이고, 가벼우니까 뭐 비행기 뭐 이렇게 부품 만든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철은 이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데 공구에도 쓸 수 있죠. 비금속은 저 금속의 성질이 아닌 거기 때문에 광택은 없고, 열 전달 잘 안 되고, 전기 잘 안 통하고, 단 흑연만 비금속인데 전기가 잘 통해요. 흑연은 비금속이지만 통합니다. 흑연 탄소지, 탄소. 탄소인데 이렇게 결합을 이제 판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흑연인데 그거는 전기 잘 통한다. 실온에서 대부분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만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금속 중에 액체는 수은이고 비금속 중에 액체는 브로민이야. 브로민 비열이죠, 비열이 브로민입니다. 수소는 자동차 연료, 뭐 우주 왕복성 연료 이런 데 쓸 수 있고, 탄소는 연필심,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탄소입니다.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도 탄소고, 질소는 이제 과자 봉지 충전재 요 안에 있는 기체가 질소가 들어가 있죠. 뭐 그런 데도 쓰인다. 뭐 액체 질소 이런 거는 온도가 엄청 낮아가지고 뭐 초전도체가 유지될 수 있게 뭐 이런 데도 쓰인다. 자, 주기율표.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인데,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맨 끝에 이제 118번까지 있죠, 그렇죠? 요 4개는 최근에 핵융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별로 성질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워놨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요런 애들이 있고, 92번까지가 우라늄까지가 천연이에요. 천연의 원소고, 천연 원소고, 이 이후로는 인공적인 원소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금속. 노란색이 금속. 금속은 주기율표 왼쪽이나 가운데 정도 있지. 왼쪽 가운데 있지.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비금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정도, 금속에 준한다. 뭐 이런데
그래도 사실 얘도 비금속이긴 합니다. 사실 준금속인데 금속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은 얘네들은 비금속에 가까운 겁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수소만 여기 비금속인데 수소만 여기 있다. 이거 수소 예외적인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배열했는데 현대적인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요. 근데 원자 번호 순서가 양성자수가 됩니다. 양성자수. 그러니까 1번이면 양성자 하나 있는 거고 2번이면 양성자 2개 있는 거고 이래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다. 같은 세로줄일 때 같은 족이야, 족. 같은 족끼리 원래 성질 비슷한 거잖아요. 세로줄이 족입니다, 족. 세로줄은 족이고, 가로줄은 주기. 주기는 이제 전자 껍질을 의미해요, 전자 껍질. 1죽이면은 전자 껍질 하나만 있는 거고, 2죽이면 2개까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7주기까지 있고, 족은 18주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 금속은 주로 왼쪽과 가운데.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 위치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이고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랑 양성자수랑 같습니다. 원래 현대적인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멘델레예프가 처음에 주기율표를 만들었고 이때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는데 근데 이게 원자량은 큰데 뭐 양성자수가 작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화학적 성질은 원자량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질량이 아니라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양성자수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비금속이어도. 저거는 얘기했고. 색깔이 까만색 있어요. 색깔 까만색. 이건 고체. 요거는 빨간색이죠? 이건 액체. 요런 거 파란색. 요거 기체. 이해하시죠? 글자 색깔. 요거는 액체. 그 다음에 요 배경이 이제 노란 애가 금속. 배경이 이제 요 약간 녹색인 애가 비금속. 여기는 중금속. 붕소, 규소, 절마늄 이런 애는 비금속. 될까요? 뭐 하여튼 이 상태입니다. 개념 속속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기본 성분이라고 표현되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것은 원소 써야 돼. 원소. 원자는 기본 입자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 잘 통하다. 금속. 실온에서 금속은 대부분 고체고요. 수은만 액체. 주기율표에서 비금속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오른쪽. 비금속인 거 이거 수소. 이 마그네슘, 칼륨 금속이고요. 탄소 비금속. 알루미늄 금속, 산소 비금속.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었다. 맞는 이야기고,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 맞고요. 7쪽이 18쪽이죠? 틀렸습니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맞습니다. 수헬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나마, 알규, 인황, 여마, 칼칼. 뭐 이렇게 하여튼 외우시게 하셔야 돼. 20번까지인데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네. 요즘 이렇게 하는데 나마, 날지, 펩시콜라. 나마, 날지,
20번까지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원래 아는 게 좋습니다. 아는 게 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의 특성을 보는 건데, 일족의 원소 중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 일족의 수소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제외하고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금속이니까 고체고 은백색 광택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아요. 원래 금속들은 이렇게 물이나 이런 데 넣으면 가라앉잖아 원래는. 근데 얘네들은 물 위에 뜹니다. 얘네는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이거를 칼로 자르면 잘려요. 금속인데. 일단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물과 잘 반응한다. 자, 뭐 있을 것 같은데. 자, 50쪽에 보시면 50쪽에 보세요. 리튬을 칼로 자르는 거야. 이게 뭐 내 힘으로도 잘립니다. 이렇게 잘려요. 근데 지금 원래 금속은 광택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광택 없죠. 까맣죠. 근데 이거는 공기 중에 산소 이런 거랑 반응해 가지고 산화 리튬이 돼 있어서 까만 거예요. 근데 이거 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면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안쪽 면이 여기 보이죠? 여기 광택이 있는 거야. 원래는 광택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요. 왜냐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 가지고 이게 까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잘 결합한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리튬을 물에다가 넣은 거야. 물에다가. 근데 리튬이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이게 사진이 밀도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밀도가 작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페놀프탈렌 떨어뜨린 물에 리튬을 넣으면 이렇게 붉게 변해요. 붉게 변했잖아. 그쵸? 그거는 이 용액이 염기성이라는 걸 뜻합니다. 용액이 붉게 변해요.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반응 때문에 이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인데, 아직 넘기지 마세요. 반응성인데 리튬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이제 양성자가 3개면 전자 3개 있어야 돼.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전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껍질 하나 있는 겁니다. 요런 거예요. 리튬이. 근데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 그럼 양성자 2개, 양성자 11개고 전자 2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부터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럼 하나 남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트륨이. 잘 봐요. 그러면은 요게 원자 핵에서 멀리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기가 쉬워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얘도 얘에서 멀리 있어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성을 어떤 반응을 하냐면, 리튬이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리튬 양이온이 되는 요런 반응을 해요.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가 떨어지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잘 떨어지게 생겼어요? 나트륨이 잘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응성이 크다라고요. 반응성이 크다. 그 리튬을 물속에 넣었을 때보다 나트륨을 넣었을 때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칼륨은 그 밑에 있거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응성이 칼륨이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 표에 씁니다. 자, 반응하는 모습. 리튬 집어넣으면 잘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한다. 근데 이때 기체는 수소입니다. 수소. 써놔요. 수소. 근데 나트륨을 넣으면 잘 반응하는 것보다 격렬하게 반응해. 격렬하게. 그러니까 얘가 더 반응성 큰 거야. 근데 칼륨은 매우 격렬해. 완전 터져요.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 반응성의 차이가 있어요. 반응성은 칼륨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단단한 정도, 쉽게 잘라짐. 얘는 더 쉽게 잘라져요. 더 쉽게. 얘는 매우 쉽게 잘라집니다. 되게 물어요. 물어. 단면의 변화. 광택이 서서히 사라짐. 얘는 금방 사라지고 이건 매우 빠르게 사라집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 다음에 수용액의 색깔 변화는 이런 거야. 만약에 리튬을 물에 넣어. 잘 봐요. 물에 넣으면 이 물의 수소가 전자가 이 물이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조금 나눠서 쓸게요. 물을 이렇게. 얘가 전자 모자라고 얘는 많은데 이 전자를 얘한테 줘가지고 두 개 필요하긴 해. 리튬은 양이온이 되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물에서 수소만 떨어지면 뭐가 남냐면 OH- 수산화이온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때문에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요런 반응이 일어나요. 리튬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염기성 수산화이온이 발생해. 그래서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해석. 금속이 쉽게 잘리는 까닭은 물은 금속입니다. 금속 결합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광택이 사라지는 것은 공기 중 산소랑 잘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고 붉은색으로 변하는 까닭은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기 때문이다. 이해하시죠? 근데 반응성은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반응성이 크다. 아셔야 됩니다. 확인 문제 풀어보십시오. 1, 2, 3번. 자, 잘 봐요. 알칼리 금속 실온에서 물과 잘 반응한다. 잘 반응하는 거야. 이거 다 실온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실온에서. 물에다 집어넣은 거고, 반응 잘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면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면 염기성입니다. 광택을 잃는 것은 수소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산소랑 반응하는 산소. 산화, 리튬 뭐 이렇게 산화되는 거 산화되는 거고요.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고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하고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면 산소기체 아니고 수소기체 수소야. 3번 답이고요. 수용액의 색깔 변화는 다 붉은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 없음이 적절하다 아니고 무색에서 붉은색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반응성은 칼륨이 제일 세요. 칼륨, 나트륨, 리튬 순입니다.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기체입니다. 수소기체. 기억 디귿. 자, 넘겨보세요. 자, 원자에서의 전자 배치가 중요한데
원자 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가 한 개 있다라는 뜻이고 전자가 한 개 있다라는 거야. 칸 채우세요. 그럼 이제 원자 모형에 전자를 하나만 점을 찍어서 그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스스로. 그러면 껍질이 하나면 주기는 1주기고 원자과 전자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예요. 이거는 하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온 해볼게. 네온 양성자가 10개고 전자 10개야. 그럼 첫 번째 껍질만 2개예요. 공간이 좁아서 여긴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또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가 있잖아요. 주기는 2주기. 그럼 8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면은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얘만 0이 됩니다. 18쪽 원소에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나머지 해보세요. 나머지 칸 채워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산소는 양성자수 8개, 전자 8개. 전자 8개 그리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원자과 전자수가 6개. 주기는 2주기. 마그네슘 양성자 12개, 전자 12개. 그러면 첫 번째 껍질만 2개. 하나, 둘, 그냥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럼 10개 썼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2개. 3주기고 원자과 전자 2개. 염소 17. 그럼 양성자 17개, 전자도 17개. 첫 번째 껍질 2개, 그 다음에 8개. 8개씩 채우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그럼 10개 했잖아요. 나머지 7개 남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럼 3주기고 원자과 전자 7개. 근데 잘 들어요. 네온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 꽉 채우는 게 안정해. 그래서 요 산소는 2개를 더 채울 거고, 마그네슘은 2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가장 바깥쪽 껍질 8개가 되는 거고, 염소는 하나만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자가 떨어지는 걸 할 때는 거리가 멀어야지 잘 떨어져요. 원자 핵하고. 반응성이 얘가 큰 거고, 그 다음에 할로젠은 하나를 붙일 건데, 잘 봐요. 붙일 건데, 누가 더 잘 붙을 것 같아? 누가 더 잘 잡아당길 것 같아? 이때는 가까운 애가 잘 잡아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응성이 금속에서는 주기가 증가할수록 더 크지만, 할로젠에서는 반응성이 얘가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는 거야. 가까우니까. 플로린이 더 센 거예요. 반응성이. 플로린이 더 반응성이 큽니다. 자, 여기 넘어오세요. 다시 48쪽. 자, 알칼리 금속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반응성이 커서 산소, 물과 잘 반응하고요. 산소랑 반응하면 광택이 잘 사라지고, 물과 반응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수용액은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반응성은 칼륨이 더 크다. 할로젠은 17쪽 원소를 말하는 건데, 17쪽 원소에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기는 커지는 거고, 반응성은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반응성.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중에 공유결합 배우면 더 잘 알겠지만, 자기 혼자 있으면 옥텟 규칙 만족 못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라고 해서 F2 이렇게, Cl2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Br2 이렇게, I2 이렇게 존재합니다. 염소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Cl2를 말하고, 브로민은 Br2를 말해요. 아이오딘은 I2를 말해요. 그
다음에 특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커서 알칼리 금속, 수소 등과 반응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니까 요렇게 반응하면 나트륨은 1가 플러스고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가여서 요런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수소랑 반응한 애들은 산성물질이에요. 수소 화합물은 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이게 플로리나 수소, 염나 수소, 브로미나 수소인데 염산이잖아요. 염산 산성인 거 아시잖아요. 산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인데, 다른 애랑 반응을 잘 하니까 이거를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 같은 게 넣어서 보관을 해요. 왜냐면 물하고 산소랑 접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금방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요렇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배치는 이제 보호는 이제 궤도 모형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특정 궤도가 있다, 전자 껍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거에 따라서 전자배치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게 이해가 잘 가요. 왜냐면 리튬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반응하는 거, 질소는 이제 3개를 얻을 거고, 플로린 하나를 얻을 거고, 염소도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배치를 첫 번째 껍질만 2개고 나머지는 8개씩 채워서 전자배치를 하시면은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뭐냐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요. 단 수소만 예외고, 얘만 예외고, 요 하나면은 다 성질이 비슷해.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2개면은 2개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를 이제 얻어오거나 이럴 텐데, 잘 봐요.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돼 있어? 0개. 왜냐하면 얘네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안정한 원소여서. 자, 그 다음에 족이 같으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고, 2족이면은 원자과 전자 2개고, 13족이면은 여기 3이지, 3. 원자과 전자 3이고, 14족이면 4예요. 15족이면 원자과 전자 5개, 6개, 7개, 그러다가 8이면은 8일 것 같지만 아니고 0이야, 0. 원자과 전자가. 그 다음에 주기는 껍질수. 여기 껍질 하나만 있죠, 이렇게. 그럼 1주기. 2개 있으면 2주기. 3개 있으면 3주기. 18족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등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0이다. 이런 애들을 18족 원소라고도 하고 비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반응을 안 한다 이런 소리야.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1개, 2개, 3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질도 이렇게 주기성을 나타낸다. 아셔야 하고, 5, 6, 7 한번 풀어보시고, 봅시다.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1쪽에 속합니다. 할로젠은 18쪽 아니고 17쪽이에요. 17쪽 X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알칼리 금속 맞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할로젠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아요. 할로젠과 수소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 산성이 됩니다. 산성. 대표적인 예가 이제 HCl 이런 게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됩니다. 산성. 염산이잖아요. 염산.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주기, 전자껍질수 주기 하나, 둘, 2주기죠.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잖아요. 1, 하나, 둘, 셋, 3주기.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하나 있습니다. 1, 하나, 둘, 2주기. 가장 바깥쪽 껍질에 6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근데 이건 6족이라고 하면 6이라고 쓰고 일단 나중에 이건 16족으로 하셔도 16족 족번호를 말할 때는 1족 2족만 1족 2족이고 3번부터는 이제 원자과 전자 3개 있는 거부터는 13족이에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중간에가 없어요. 이만큼이. 그래가지고 1, 2 다음에 바로 13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13으로. 여기가 10개거든요. 10개. 이게 원래 D궤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가 아직은 몰라도 되고 아무튼 1족, 2족 다음에 13족이에요. 3족이 아니라 3족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3개면 13족, 4개면 14족, 5개면 15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과 전자 5개 있다 그러면은 15족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에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주기 빈칸 채운 거죠. 2주기 원소 껍질 2개인 거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리튬이랑 산소 쓰면 되고요.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수소는 예외야.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 쓰면 되네. 수소는 예외입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거든요. 비금속이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전자가 하나 떨어지면은 얘는 네온처럼 되고 네온 전자 하나 떨어지면 헬륨처럼 돼요. 아니다 미안 잘못 얘기했다. 이게 헬륨처럼 되고 이게 네온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전자가 떨어지면 18족 원소와 비슷해지는데 얘는 전자 하나 떨어지면은 그냥 양성자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수소는 전자가 떨어지면 안정화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비활성 기체처럼 돼서 안정화되는데 리튬이나 나트륨 이런 거는 얘 떨어지면 양성자만 하나 있어가지고 뭐 헬륨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소는 얘네랑 성질이 같지 않아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랑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요 3개가 하나여도 얘네 둘만 성질이 비슷한 거죠. 아시겠지요? 이 신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금속 원소는 전기 잘 통하고요. 그쵸? 금속은 전기 잘 통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 아니고 액체는 브로민 하나밖에 없고 기체 아니면 고체입니다.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이런 거 다 아셔요. 알루미늄, 철, 아연 이거 아연이거든요. 이런 건 금속이다. 수소, 탄소, 질소는 비금속이고요. 그래서 한번 답이고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가로줄이 주기고 세로줄이 족이고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물론 수소는 예외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질은 그렇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으로 원소가 배열되어 있다. 이게 맞습니다. 니은 디귿. 자, 여기 칸 채우면서 좀 외울게요. 쓰세요. 이렇게 수소 이렇게 쓰세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플로린 아니지.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20번까지 칼륨, 칼슘 20번까지예요. 20번까지는 좀 아셔야 하고, A는 수소인데 비금속이고요. B랑 D랑 E는 요거는 금속이 맞아요. C는 비금속이다. 요거죠, 요거 산소인데 비금속이고요. B랑 E는 같은 족이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지금 4번.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중에 칼륨을 자른 모습입니다. 리튬도 자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수용액은 염기성입니다. 페노프탈렌유에 붉게 변했고, 칼륨으로 나실험을 하면 수용액이 무색을 띈다. 그건 아니고 더 격렬하게 반응하지. 격렬하게. 색깔은 똑같습니다. 색깔은 3번 답이고요. 알칼리 금속 A를 이렇게 자른 후 단면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 떨어뜨리면서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광택이 사라지는 거고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가에서 A는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한다 맞고, 나에서 산소기체 발생하는 거 아니고 수소기체 발생하는, 수소기체. 물에다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왜 이렇게 요런 데다 넣어서 보관하느냐. 알칼리 금속은 물,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물하고 산소의 접촉을 막는 거죠. 물과 산소의 접촉을 막는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 있는데 다 비금속인데 할로젠입니다. 할로젠 17조 원소고 분자로 존재한다. F2 이렇게 존재해. Cl2, Br2. 수소와 반응하면은 물에 녹아 산성 물질이 됩니다. 반응성이 작지 않아요. 커요. 반응성이 커서 다른 원소랑 쉽게 반응합니다. 반응성 큽니다. 자, 전자배치 모두 2주기다. 껍질 2개죠. 2개. 원자 번호는 전자수가 가장 많으면 되는데 얘가 제일 많아 보이네. 10개죠 지금. 그쵸? C, A, B 순이다. 원자 번호. A랑 C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달라요. C는 18조 원소고 A는 이제 할로젠이네. 기억리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T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거 한 개고 얘도 한 개인데 수소랑은 이거는 나트륨이죠.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수소는 예외입니다. B와 C는 같은 주기다. 껍질이 2개죠. 하나 둘 같은 주기고, B는 할로젠이다. 할로젠이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있어야 되는데 7개 아닙니다. 지금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B는 할로젠 아니고요. B는 산소입니다. 산소. (2번) 고르시면 되고, 자,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맞죠?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가는데 2개까지만 들어간 게 맞아요. 여기 헬륨인데, B랑 C, D는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아닙니다. 같은 주기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화학적 성질 비슷한 게 아니에요. 같은 족일 때 화학적 성질 비슷한 거고, D랑 F 원자과 전자수 같고, E랑 F는
껍질 수가 같고 주기가 같으니까 A에서 F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F지. 얘가 요렇게 요 순서대로잖아, 그쵸? F가 제일 원자 번호 큰 겁니다.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을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앞에 이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그런 말 들어가면 좋긴 하겠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1등급 할게요. 1등급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등급 도전하기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시죠. 4문제밖에 안 돼요. 1등급 도전하기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이거 해봅시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 A와 B의 질량 B는 3대1이다. A가 수소고 B가 헬륨인데 3대1이죠. 그쵸? 그 다음에 A와 E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는 한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수소는 예외입니다.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이 알칼리 금속이고 성질이 비슷한 거죠. 답 2번 하시고 3번에 실온에서 D와 F는 모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한다. 이게 F2로 존재하고 얘가 Cl2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E가 리튬 나트륨인데 물과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자, A2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산소잖아요. 산소. 그럼 H2O는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물이 필수적인 물질 맞죠? 네, 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할로젠이죠. 반응성은 이 위로가 제일 큰 거, 플루오린이 제일 큰 겁니다. 여기 써있긴 해요. 뭐 매우 빠르게 반응하고. 반응성은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 할로젠이 수소와 반응하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을 띱니다. 산성.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할로젠은 두 가지다. 실온에서 비금속 중에 액체 상태인 건 브로민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써있는 거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실온은 대략 한 25도씨 정도 돼. 뭐 그 정도 되는데 25도씨일 때 액체 상태인 건 얘밖에 없고요. 얘는 녹는 점이 113.7도씨니까 얘는 고체 상태고, 얘는 요 녹는 점이랑 끓는 점 사이니까 액체 상태고, 끓는 점보다 실온이 더 높거든요. 그럼 이건 기체고요. 얘도 끓는 점보다 실온이 더 높아. 그럼 이게 기체야. 액체 상태인 거 브로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 1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이다.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지. 산소. 그 중에 탄소,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기역, 니은의 전자 배치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전자수를 세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요거 8개 있고요. 산소가 8번이고 요거는 산소를 말합니다. 산소, 기억, 산소. 근데 산소랑 탄소는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고 나는 니은의 전자 배치다. 아니고 기억입니다. 기억, 산소. 원자과 전자수는 탄소는 4개고 원자과 전자가 산소는 6개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답 1번. 탄소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산소는 6개.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중에 요 둘은 17족 원소고 같은 족이에요. 요 둘은 얘는 1족이고 얘는 2족이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7이라고 써져 있는 얘가 플로린 아니면 리튬이겠죠? 근데 1이라고 그러니까 7주기는 없잖아요,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 아니면 원자과 전자수인데 7주기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원자과 전자수죠. 원자과 전자수. 요거는 주기 껍질수. 그 다음에 요 중에 껍질수가 3개이네 2개이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대충 알아야겠네. 수해, 리배 이게 2주기면서 1조, 그 다음에 플로린 17조, 염소 3주기면서 그 다음에 17조,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베릴륨 마그네슘은 3주기거든요. 그 3주기는 2개고, 그 다음에 2주기는 2개고, 1쪽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리튬이고, 리튬이면은 2주기잖아요. 껍질수 2개고, 그럼 여기는 얘가 3주기가 되고, 그쵸? 3주기면서 나머지 얘는 이제 얘는 염소고요. 3주기면서 염소 아닌 얘는 마그네슘이고, 나머지가 플로린인데 껍질수 2개고, 그럼 여기는 이제 7이고 마그네슘은 2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대충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기억의 원자과 전자수, 기억은 원자과 전자수다. 원자과 전자수가 맞고요. x 플러스 y, w 플러스 x네. 그러면 2 더하기 7이고 9분의 y 플러스 z 5네. 니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9분의 5니까 2는 아닙니다. y와 z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y랑 z는 안 비슷하네요. 얘는 이제 2족이고 17족이니까 안 비슷합니다. 자, 1번. 됐죠? 그 다음에 화학 결합과 물질의 성질.